티몬과 위에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이어서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이른바 시커머스의 등장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 플랫폼을 통칭하는 말인 시커머스는 알리, 테무, 쉬인, 틱톡샵, 이른바 알퇴 시톡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경제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중국 경제 전문가 박승찬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알퇴 시톡의 공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중국 경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담겨져 있다고 들었는데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간략하게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알테시톡의 공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알테시톡의 2차 공습이라는 걸 쓰고 싶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왜 2차 공습입니까?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차 공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 중국산의 이 저가 제품이 예. 알테시톡을 통해서 이제 뭐 판매되면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났다, 뭐 안전성 문제다, 이래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게 1차 공습. 그러니까 2차 공습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 알테시톡이 어떤 식으로 한국 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산업의 생태계, 특히 제조, 유통, 더 나아가서 후방우 효과까지 이야기한다면 이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일자리까지요? 이게, 예, 예. 이게 이제 2차 공세 나비 효과가 네.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더 그 전에 이 우리 산업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 끝에 이 알테시톡의 공습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공습이 시작됐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국내 시장에서 현재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차 공습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 이 알테시톡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까? 그게 이제 핵심인데 들어온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이 한국이 이커머스 거래액이 전 세계에서 한 5등 정도 합니다. 5위 정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만큼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 했죠. 예, 예. 자체 시장 자체가 일단 커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물류의 장점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창고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혹은 한국을 거쳐서 나가느냐가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비행수단 이런 것들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예. 또 하나는 통관할 때 중국에서 온 것보다는 한국에서 가는 게 더 통관도 잘 되고 예, 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을 거쳐서 글로벌로 나가려고 한다. 네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의 역량이죠. 예, 예. K푸드라든지 혹은 뭐 K 화장품 네. 이런 것들을 판매할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역량을 또 등에 업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장점 때문에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2차 공습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할 때 여기에 핵심은 결국은 이제 물류 창고입니다. 예,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저 한국에서 이 통합물류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뭐 알테시톡에 물건을 구매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송 기간이 뭐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 2주가 됐어, 안 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지금은 나름 좀 빨라지긴 했거든요. 지금은 알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산동성 옌타이나 웨이하이까지 지금 한국향 제품의 전용 창고까지 만들어 놨어요. 예. 하지만 이것도 배를 타고 와야 되고 통관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에 가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한국 내에 만들어지면 로켓 배송까지는 아니지만 이길 배송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길 배송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알리익스프레스 버전의 로켓 배송이, 새벽 배송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AI와 빅데이터에 의해서 잘 팔린 제품 위주로만 갖다 놓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그 제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초저가에 맨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리에서 10개 샀는데 5개는 다 버렸어. 이 말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제품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뭐 소형 냉장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로봇락 제품의 아, 로봇 청소기. 예, 로봇 청소기요. 지금 한국에서 예. LG전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네. 매출이 높은 한국에서 1등이에요. 예, 예. 한국인들이 더 비싸게 주고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하이얼 같은 경우 잘 만들거든요. 그럼 이 회사들이 지금 제품들이 우리의 물류 창고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 네, 들어오게 네.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그건 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전제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마트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마트 더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유통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단은 매출 하락, 공산품을 넘어서 지금 알리가 신선 제품까지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마트의 신선이 그대로 지켜왔는데 매출액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우리가 유통 이야기. 앞으로 이제 이런 유통 생계가 어떻게 됐냐면 쿠팡, 네이버, 알테시톡의 시커머스 3강 구도로 간다. 예. 그 다음에 중국산 수입해서 해서 인정받아서 뭐 쿠팡이나 11번가에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이런 대응하는 기업분들 예. 지금 폐업하는 게 많아지고 있죠. 뭐 등등등등입니다. 이건 유통이고요.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왕구 기업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예. 예. 그럼 그 거리가 많아지면 그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결국은 일자리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네네. 기억하실 게 알테시톡의 이 나비 효과가 엄청 크게 퍼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알테시톡의 2차 공습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된다. 그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벌질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네.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테시톡의 공습이 하나의 그냥 돌을 던진 겁니다. 예. 돌을 던진 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국내 시장도 약간 위기가 다가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우리 기업이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뭐 자율협약을 통해서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을 좀 정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뭐 데이터 안보 이슈도 있고요. 최소 면세 기준도 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최소 면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다 직구 제품인데 하루에 우리가 1인당 살 수 있는 게 150불입니다. 예. 150불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60을 하면 한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우리는 1인당 7천만 원씩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중국이 우리 제품을 살 때 면세 한도 기준이 얼마 되느냐?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조금 이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가 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 들어오는 이 직구 제품에 대해서 지금 면세 800불인데 예. 이걸 지금 조정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여들고 두 번째는 중국 내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알테시톡에 입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정부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품은 중국 내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에서도 판매하지 않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판매되는 곳 있는 것도 많거든요. 좀 불량 제품들이 많은 그렇지, 걸까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KC 인증과 비슷한 게 뭐냐면 강제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받아야 돼, 강제 인증. 그러니까 중국이 인증이 매우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국민들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셀러들이 입점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지금 유통과 제조의 생태계가 참 지방 상권이 지는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실사가 좀 필요하고 거기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기업들을 어떻게 지금 도와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냥 이렇게 죽게 놔둘 것인지, 네네. 예, 그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태계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까지 부분에서 일단은 매우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뭐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이야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크게 직격탄을 받을 거예요.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사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4단용 공구 세트가 있어요. 네. 위에는 뭐 줄자 있고 2단은 망치, 여러 종류의 망치, 못도 여러 종류의 게 있고 예. 그게 990원에 팔립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리니. 망치 하나만 하더라도 990원에 못 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제조가 앞으로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기업은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수출해서 수입을 갈 것인지 유통을 내가 방향성을 틀어서 내가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져야 됩니다. 이해들의 이런 공습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알고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인데 두 번째는 브랜드사나 이런 제조를 기반 맺으면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역발상의 비즈니스가 필요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올라타서 미국에 팔 수 있고요. 네. 유럽에도 팔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브랜드를 올리는 노력을 기업들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알리나 테무도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에 해외에 수출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을 도와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팔아주겠다. 네, 상생 방안이군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 파도에 대한 부분들의 이 깊이와 이 속도를 빨리 느끼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 혹은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조기업들은 이미 느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경제 전문가 박승찬 교수님 모시고 알테시톡 2차 공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2차 공습 지금 나비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